시네픽. 첫 번째 영화입니다. 아마 글로리아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작으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개막작 로튼 토마토 평점 100점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6살 클레오의 부모 글로리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급히 까보 베르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클레오는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약속하고 글로리아는 클레오와 여름휴가를 까보베르데에서 함께 보내기로 하는데요. 영화는 불가피한 작별을 앞두고 함께 보내는 둘의 마지막 여름을 그려냅니다. 두 번째 영화 이만종의 벌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양봉장을 운영하는 할머니 집에 방문한 8살 코코와 가족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를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최연소 배우상을 수상하고 로튼 토마토 평점은 9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 비밀의 언덕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CGV 아트하우스 지원상을 수상한 영화 비밀의 언덕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5학년 소녀 명은이 글쓰기 대회에다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는 그 시절 나만 아는 이 여름, 우리가 꺼내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 빵떡소녀와 나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자란 아메리카 원주민 소년 베니는 인형놀이와 폴리트 우드백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1990년의 어느 여름날 베니의 부모님은 베니를 애리조나 원주민 보호구역 내 양떼 목장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베니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로튼 토마토 평점 100점, IMDb 평점 8.1점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 파편들의 집입니다. 부모와 잠시 떨어지게 된 새 아이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보육원의 낡은 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안도의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그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소중한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음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깜빡거리는 희망의 빛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화 외계인이 부모님을 납치해서 난 이제 혼자 남겨졌어입니다. 이치 리바는 도시를 떠나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집에 살겠다는 부모님의 결정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치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우주광 이웃 켈빈 키플러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지난번 제스퍼 혜성이 왔을 때 부모님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영화 환상 속의 남친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온 영화감독 세실리아 알 다론도는 고통스럽던 학창시절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기억이 전부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IMDb 평점 9점을 기록하며 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화 오늘부터 댄싱퀸입니다. 시애틀 국제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오늘부터 댄싱퀸은 유명한 댄서 에드윈이 자신의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미나의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미나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에드윈이 새로운 댄스 크루를 모으기 위해 연 오디션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사랑에 취한 그녀는 흥분에 몸을 던지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었죠. 바로 그녀는 춤을 출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홉 번째 영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영화 코요테는 4개의 영혼을 가졌다입니다. 한 무리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청소년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언덕의 바로 밑에서 진행되는 속류관 공사에 맞서려 합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오래된 창조 신화를 들려주며 우리 모두가 위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10번째 영화 테살로키니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노튼 토마토 평점 100점을 기록한 영화 꼬마 철학자들입니다. 개성 만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은 도시의 쇠퇴, 종파 간 다툼, 빈곤과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는 도심 지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벨파스트 아르도인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는 벨파스트 분쟁 이후 폭력의 의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이 되고 그들의 도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11번째 영화 반짝반짝 빛나는입니다. 북해에서 한 어부가 미심쩍은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에 의심을 품은 어부의 딸 레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바다 생물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믿게 되죠. 그러나 이를 증명하려는 레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레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레나는 파도 및 거대한 그림자를 엿보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12번째 영화 나의 수호신입니다.
절친 타이스와 함께 수영대회를 준비 중인 아마는 스스로를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네갈 출신의 아마의 부모님은 망명 신청을 거절당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곧 엄마와 남동생이 잡혀가게 되고 아마는 남은 아빠를 찾기 위해 로테르담 전역을 모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동물 호저와 만나게 됩니다. 13번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말하기도 입 아픈 명작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문학 담당 교사 존 키팅의 학생들에게 시를 사랑할 것을 그리고 현재 순간을 놓치지 말 것을 가르치죠.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제 각본상, 로튼 토마토 평점 84점, IMDb 평점 8.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14번째 영화 흩어진 밤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대상, 최연소 배우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수민, 진호 남매가 사는 집 부모는 남매에게 곧 이혼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모는 식구 4명이 어떻게 쪼개어 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보름가량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수미는 부모 중 누구와 살게 될지, 오빠 진우와도 떨어져 살게 되는 건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부모는 수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5번째 영화 4등입니다. 대종상 신인상의 주인공 영화 4등은 1등이었으나 몰락한 천재 코치, 2등이 아니어도 행복했던 4등 소년, 그리고 4등을 1등으로 만들어야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5편의 영화 중 가장 기대되는 영화를 픽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예매권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